그리고 결정판이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의 학위와 경험, 전문성이라는 자격 요건까지도 규정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의 어록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가깝다고 자리를 주는 것은 최순실이지요. 저는 제주에서도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하다고 온 입장인데요. 저는 앞으로 미래 교통에서 항공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고부가 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외국과의 인적 교류, 서비스의 교류, 이게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처럼 특별수단으로서의 항공이 아니라 대중교통 그리고 산업인프라로서의 교통이기 때문에 저는 광역 경제권 같은 경우는 국제 규모의 공항들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저는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만이 지금 비대해져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이 각각의 심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심장이고요. 그 다음 저 부울경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 호남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충청, 중부권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강원이나 제주는 좀 작다고 치고 그러면 수도권 외에 4개의 심장을 달고 사륜구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경제가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선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시 자율권을 줘야 되고요. 여기다는 뭐가 들어야 되느냐? 돈과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 묶여서 그냥 중앙정부의 지원도 공모사업 그냥 서로 따가서 n분의 1로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눠가 봐야 큰 사업, 전략적인 산업은 못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규모가 있고 미래를 내다본 큰 전략을 가지고 대학도 오고 산업도 오고 국제적인 기술도 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아예 특수학교로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이쪽으로 산업이 오고 사람이 오고 돈이 몰려올 수 있는 유인들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심장이 되겠죠. 심장이 뛰면 이거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저는 획기적인 그런 지방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6시부로 음성 파일 공개하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물론 그동안 되었던 진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신뢰성과 양심과 진정성 때문에 이미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했고요. 어제 특히 JTBC, KBS, 오늘 아침 YTN을 통해서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죄송하지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공방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 경선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저의 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우리 어제 오늘 방송에서 아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한 거를 제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그 대표와 제가 그 충돌했던 그 본질은 공정한 경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저의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후보 등록도 아직 안 했고 선관위원회도 출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압박 면접이니 뭐 몇 박 며칠씩 그 합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슨 리얼리티 예능을 하느니 무슨 택시에 태우고 뭐 연쇄 면접을 하느니 등등등등 온갖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또 그걸 토론에 넣어가지고 뭐 2인조, 4인조 해가지고 뭐 붙이겠다. 물론 그런 아이디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적법한 권한과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게 진행되는 방식에서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승복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 경선이 흐트러지고 국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드라마의 그 기회를 놓치면서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가 있다. 근데 대표가 이런 것을 제가 공식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경선 공정에 대표가 휘말려서 의심을 받을 때 어떤 사태가 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그때 또 우리 강재섭 대표가 경선 관리하다가 결국 이 도달하게 됐던 그 상황이라든지 그때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우리 당의 어떤 괴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험과 그런 예측을 통해서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 진행되는 그 불공정 경선 룰이나 그 방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그걸 즐기면서 비겁한 행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중진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만한 의원들도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축원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 통화 내용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이 통화 내용도 한 20분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80% 이상은 전부 공정 경선이 왜 돼야 되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대표가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은 해야 되는지, 왜 대여투쟁 안 하냐라든지, 왜 경선에 자꾸 관여하냐, 이런 내용들 끝에 아까 무슨 이게 그 뭡니까 정리된다는 말이 뭐냐, 이런 문제까지 결국은 그냥 곁가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을 던져서 이걸 막음으로써 최고위원회와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기존에 진행됐던 불공정 경선의 그 틀은 일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무슨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와라, 이것은 좀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고, 현재 우리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 뽑은 합법적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워낙 젊고 경험은 부족하고 의욕은 앞서고 또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독특한 스타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실수다라고 보고 공정경선에 대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대표가 본분에 충실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경선을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윤 총장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공정경선 때문에 저에게는 유리한 룰이지만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제가 설사 그 룰에 따라서 제가 유리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선이 훼손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 후보 진영들이 불복하고 시비가 생기게 되면 이긴다 한들 본선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정책은 안 만들고 개판만 만들고 지지율을 앞세워서 당내 의원들 줄 세우고,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할 겁니다. 무슨 윤석열 당권 무슨 장관설입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말은 턱도 없는 소리다.